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줌마의 책 이야기입니다. 오늘 제가 리뷰하려고 하는 책은요. 한국 출간 연도가 2013년인 책 길리언 플린 장편 소설 나를 찾아줘입니다. 제목이 어쩐지 익숙하실 수도 있겠어요. 2014년에 동명의 영화가 나왔었습니다. 책도 영화도 원제는 Gone Girl이고요. 그러니까 사라진 여자 이쯤 되겠죠. 그런데 이제 한국 제목은 나를 찾아줘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책도 그렇고 영화에 관한 이야기도 팟캐스트나 아니면 영화 소개하는 프로그램이라던가 그러니까 각종 매체를 통해서 많이 접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읽거나 볼 기회를 가지지 못하고 있다가 최근에 이번에 처음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책을 읽고 나서 이 책 속에 이 인물과 내용과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어떻게 표현이 되었을까가 너무 궁금해서 영화도 찾아보았어요. 그래서 오늘 리뷰는 책 이야기와 이제 영화 이야기가 좀 섞여들 것 같습니다. 영화는 이렇게 봤고 책은 이렇게 봤다 이런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미 책을 읽거나 영화를 보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돼서 지금부터 제가 하는 리뷰는 저 사람은 저렇게 봤구나 이 정도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나를 찾아줘라는 책은요, 장르를 따지면 스릴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스릴러 좋아하세요? 저는 매니아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책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꽤 좋아합니다. 어렸을 때 추리소설을 무척 좋아했어서 지금도 지금도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릴러 장르가 아니더라도 책을 읽어 나갈 때 책을 읽고 있는 나와 작가가 또는 나와 그 책 속에 있는 캐릭터가 밀당하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뒤 전개가 예측되지 않거나 내 예측을 빗나가는 그런 이야기를 딱 읽었을 때 뭔가 짜릿한 쾌감 이런 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 그 셜록 홈즈 시리즈, 그 코난 도일의 셜록 홈즈 시리즈도 많이 봤고 또 너무 멋있는 그 궤도가 나오는 루팡이 나오는 모리스 르블랑 책도 봤었고 또 그 Y의 비극이라는 책으로 유명한 엘러리 퀸의 작품도 몇 작품 봤었고 그렇지만 제가 가장 좋아했던 추리소설과 추리소설 작가는 에가서 크리스티였습니다. 지금도 너무 좋아해서 대부분의 작품을 다 한 번씩 다 읽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좋아하는 몇 편은 지금도 소장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오리엔트 특급 살인 사건이라던가 너무 유명하죠. 그러던가 또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 영실을 향하여 에크로이드 살인 사건 이렇게 몇 편은 제가 저의 최애 작품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에거서 크리스티를 왜 그렇게 좋아했을까? 그런데 에거서 크리스티 작품을 그때 당시 어렸을 때 그때부터 좋아했던 건 아니었어요. 그때는 오히려 멋있는 함정이 나오는 걸 더 좋아했었어요. 뭔가 살짝 거만하면서 나 내 머리 잘 돌아간다. 나 다 꿰뚫고 있다. 막 이런 그런 탐정 나오는 걸 더 좋아했었는데 나이가 들면서 에거서 크리스티를 좋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더니 만약에 셜록 홈즈라고 치면 이렇죠. 어떤 사건을 파헤칠 때 범인한테서 어떤 편지가 와요. 그런데 그 편지가 암호예요. 그래서 자기 어떤 지적인 능력을 다 총동원해서 암호를 해독하죠. 그런 식으로 사건을 해결해 나간다고 한다면 에거서 크리스티의 작품 속에 나오는 마플 할머니 같은 경우는 그냥 그분의
연륜에서 묻어나오는 그런 뭐죠? 캐치력 말을 지어냈는데 어떤 사람의 표정이나 말이나 뭐 행동이나 그런 거에 담겨있는 아주 미묘한 뉘앙스, 분위기 이런 거를 탁탁 캐치해내는 거 그런 게 너무 이거 너무 섬세하다 이거 그러니까 그런 게 어렸을 때는 안 보였어요. 할머니 탐정 나오는 거 이건 별로야. 그래서 차라리 그 포아로 탐정, 남자 탐정이 나오는 거, 내 머리 잘 돌아가, 나 회색 뇌세포, 뭐 이런 탐정 있죠. 그런 탐정이 나왔던 걸 더 좋아했었는데, 거의 뭐 어른 되고 나서, 그리고 결혼하고 읽었을 때는, 정말 이거 마플 할머니 짱이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조금 바뀌었거든요. 제가 왜 이렇게 에거서 크리스티 얘기를 길게 하느냐 하면, 그때 들었던 생각이, 이거는, 여자, 결혼 생활도 해보고 세상 이렇게 살아본 여자가 아니면 쓸 수 없는 여자 눈으로만 봤을 때 보이는 그런 이야기다라는 걸 깨달았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나를 찾아줘를 읽으면서도 똑같은 감정을 느꼈어요. 뭐 이미 줄거리를 아시는 분들은 별거 없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뭐 아내가 사라져서 뭐 어떤 일어난 일이다 그 정도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섬세한 내용이 담겨 있는지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읽으면서 점점점 감탄하게 되는 거죠. 이거는 여성 작가가 아니면 쓸 수 없는 이야기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영화 버전이 있다 보니까 유튜브에 보면은 그 영화 리뷰하시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이제 제목으로 걸어놓는 이 영화를 리뷰하면서 타이틀로 잡아놓은 글들을 보면 뭐 거의 이런 식이에요. 뭐 소시오패스 아내와 결혼한 뭐 남자 이야기. 또 뭐 있더라? 아무튼 이 아내가 소시오패스라는 거. 뭐 그로 인해서 이제 피해를 본 남자. 뭐 이런 식의 그런 뉘앙스를 가진 제목들이 대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봤을 땐 물론 그 말도 맞지만 조금 다르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건 이제 게으른 남편의 시겁 스토리, 시겁하다라는 말 아시죠? 정말 시겁하는 거예요. 게을러서 이 게으르다는 것도 이제 무슨 의미로 말씀드린 거냐 하면 이게 결혼이라는 것은 평생 두 사람이 노력해 가야 하는 과정이거든요. 저도 결혼해봐서 또 결혼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데 이 두 사람이 계속 맞춰가야 되고 서로 노력해야 되는 그런 게 결혼인데 결혼하고 나서 그러니까 아주 열렬한 사랑을 해서 결혼을 했지만 결혼하고 나서 모든 걸 그냥 놔버리는 그런 뭐 남편이든 아내든 그런 상황이라면 결혼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겠죠. 유지한다고 해도 그게 형식적인 거지 두 사람이 행복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거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지속하기 위해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던 남편이 아주 겁나게 시겁하는 이야기다 라고 저는 그렇게 요약하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줄거리를 조금 말씀드릴게요. 이건 뭐 스릴러 장르이기 때문에 혹시 안 읽거나 영화를 안 본 분이 계시다면 이거는 이제 스포가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이 스릴러 장르는 스포를 당해버리면 재미가 반감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오늘 좀 줄거리를 말씀드리는 게 조심스럽네요. 그래서 제가 하다가 어느 지점에서 이제 멈출 거예요. 자, 이 이야기는 총 3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부의 제목은 남자, 쉼표가 있어요. 여자를 잃다. 2부, 남자, 여자를 만나다. 3부, 남자, 여자를 되찾다. 이렇게 총 3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1부를 읽을 때, 그러니까 처음 시작하고 나서는 약간 지루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다른 분들은 안 지루하셨을 수도 있는데
그건 제 성향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부의 처음에는 이 두 사람이 결혼하기 전에 아주 사랑했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저는 어, 참, 네, 저는 사랑 얘기 되게 재미없어 하는 사람이거든요. 뭐, 저도 나이가 있다 보니까 뭐 사랑해 봤겠죠? 그래서 뭐 결혼했겠죠? 근데 뭐 사랑을 해서 무슨 동화책처럼 사랑을 해서 그 결과로 결혼을 해서 뭐, 해필리 에버 애프터 하게 행복하게 살았다 뭐 그런 이야기 되게 안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제가 해봤으니까 결혼하는 그 순간부터는 이제 다른 삶인 거죠. 이해하실 거예요? 저처럼 아줌마인 분들이 계시다면 이해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 좀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로맨틱 뭐 이런 쪽에 세포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걸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 지가 너무 오래돼서 그걸 좀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살짝 지루했어요. 일부의 초반부에는. 그런데 자, 일부의 초반부는 딱 그런 사랑 얘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구성은 지루하지 않게 되어 있어요. 저 혼자 지루했을 뿐이지. 첫 시작부터 아내가 실종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남자 주인공의 이름은 닉 던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닉 던은 어느 날 이제 아내가 실종되는 사라지는 이제 사건을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은 그 미시시피 강이 있는 미주리 주예요. 그리고 일부를 이제 읽어가다 보면 이들이 살고 있는 이곳이 남자의 고향이고 여자는 뉴욕 출신이라는 걸 알게 돼요. 여자는 그냥 뭐 뉴욕 출신이 아니라 사실은 꽤 유명인입니다. 이 아내의 이름은 에이미인데요. 이 에이미의 부모님이 동화 작가였어요. 그리고 이 동화가 굉장히 유명했는데 뭐 그림책이었는지 동화였는지 잘 모르겠지만 뭐 그림이 있는 그런 책이 애들이 보는 동화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딸 에이미를 주인공으로 하는 그러니까 에이미의 성장 과정이 쭉 담겨 있는 그런 책들을 계속 냈고 그게 베스트셀러였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었던 그래서 이 에이미는 단 한순간도 가난하게 살아본 적이 없는 그런 여자입니다. 그리고 이 에이미에게는 그 자기의 이야기가 책으로 공개가 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책 속의 에이미와 자기 자신이 다르다는 것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못할까봐 항상 조심하죠. 그런데 물론 이 책 속의 에이미와 자기는 다른 사람이죠. 그런데 자기를 자꾸 책의 소재로 부모님들이 그걸 써서 돈을 벌고 있으니까 자기는 그렇게 그게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태어난 순간부터 책 속의 인물인 거죠, 자기는. 그래서 그 책의 이름은 Amazing Amy라고 해요. 그래서 Amazing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많이 나와요, 계속. 정말 그리고 이 여자는 어메이징합니다. 상상 초월로 어메이징합니다. 그래서 1부는 남자, 여자를 잃어버리다라는 파트이기 때문에 이제 여자 아내를 잃겠죠. 아내가 실종이 됐는데 거실이 어질러져 있고 또 경찰이 조사를 해보니까 주방에는 피가 흥건하게 고였다가 닦여 나갔던 그 약품으로 해보면 다 나오잖아요. 아무리 피는 닦아내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닦아낸 흔적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뭐 실종이지만 살인일 수도 있는 그런 사건인 거죠. 그래서 이 일부는 닉의 관점에서 남편인 닉의 관점에서 현재 시점에서 계속 이제 진행이 됩니다. 이제 아내가 실종된 그날, 그 다음날, 그 다음날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이제 아내의 이제 일기의 내용이 이제 끼어듭니다. 그 아내의 일기가 아주 이제 예전부터 무려 한 7년쯤 전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둘이 연애하던 그때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초반에는
아내가 이제 사랑하는 이야기를 썼겠죠. 제가 아까 별로였다라고 말씀드렸던 거. 저만 그런 거예요. 다른 분들은 안 그러실 거예요. 그렇게 이게 섞여들면서 이야기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아내가 실종되거나 사망했을지도 모른다. 이런 사건이 생기면 의심은 가장 먼저 누구한테로 가죠? 네, 너무나 당연하게 그 배우자 남편에게로 가죠. 뭐 거꾸로 뭐 남편이 그렇게 되었을 때도 뭐 최초의 용의자는 이제 아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부부 사이가 정말 그렇답니다. 네, 애증이에요, 애증. 아무튼 여기서도 이제 닉 던에게 이제 모든 혐의가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처음에 닉은 자기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도 하지 않고 경찰에 막 협조하고 또 뭐 에이미 부모님들 이제 유명인들 동화 작가분들 와가지고 막 기자회견하고 뭐 이제 언론에 노출이 되는데 이제 최선을 다해서 아내를 찾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요. 그런데 이 최선을 다한다는 게 정말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뭔가 남들이 봤을 때는 표정도 어색하고 뭔가 떨떠름합니다. 그리고 이 닉 던에게는 쌍둥이 여동생이 있습니다. 마고라는 여동생이 있고, 그리고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마고라는 여동생이 거의 오빠를 좀 많이 챙겨줘요. 그리고 지금 아내가 실종된 상태고 기자들이 남편 집에 몰려가 있고 뭐 이러니까 이제 여동생 집에서 지내면서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전부 뭐 닉에게 뭐 힘내라, 뭐 같이 이제 에이미가 돌아오게 노력하자, 뭐 찾자, 잘 찾아보자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둘씩 등을 돌리게 돼요. 장인 장모도 등을 돌리게 되고, 심지어는 이제 쌍둥이 여동생 마고마저도 의심을 해요. 뭐 직접적으로 너 털어놔 막 이렇게 자백해 뭐 이러지는 않지만 의심을 해요.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너를 사랑해. 그렇지만 그러니까 나한테는 좀 말 좀 해봐. 이렇게. 그러니까 이 남자는 미칠 지경이죠. 자기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근데 이 일부를 읽으면 저도 이제 독자인 저도 이 남자를 믿어야 돼, 말아야 돼. 이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게 스릴러 장르니까 분명히 반전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의심이 남자한테 가는 거 보니까 이거 남자가 한 일은 아니야. 이 에이미가 뭔가 있어. 그 생각은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일부의 그 로맨틱한 얘기가 끝나면 이제 에이미의 일기장 속에서 이제부터는 이제 남자의 실체, 그 자기들 간의 부부 생활, 그 미주리주에서의 삶, 그게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저는 이제 여기서부터 몰입을 하게 됐어요. 현실 부부 같았어요. 저 같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남자의 고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는 뉴요커고, 그러니까 남편의 어머니 간병을 위해서, 그리고 아버지는 또 치매예요. 계속 요양원을 탈출하고 막 또 왔다가 들어갔다가 또 에이미만 보면 욕하고 막 그런 분이에요. 근데 이런 분들을 돌보러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남편을 따라서. 그런데 남편은 그렇게 자기는 뭐 친구들이 있는 그런 고향이지만 아는 사람도 없는 곳에 아내를 데려왔는데 그것도 뭐 그렇게 막 합의를 해서 데려온 것 같지도 않고 그냥 가야 돼 해서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따라온 거죠. 속으로 굉장히 싫었겠죠. 그런데 자기는 좋은 와이프의 역할을 계속 해오고 있다. 그러니까 일기장에 그런 글들이 있는 거예요. 어머니도 돌보러 가고 또 요양원에 있는 아버님도 매주 만나러 가고 자기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남편은 벌어오는 돈이 없어요.
원래는 이 둘이 뉴욕에서 만났었고 둘 다 뭐 신문사, 잡지사 이런 데서 일하던 기자라고도 할 수 있고 글을 써서 기고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작가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이 두 사람의 직업인데요. 둘 다 글을 쓰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 경기 불황 때문에 두 사람 다 잘려서 이 미주리 주에 오게 된 거고, 이 에이미는 그 책 때문에 자기네 집이 부자였거든요. 근데 에이미가 지금은 다 컸기 때문에 책이 더 이상 나가지 않고, 그래서 부모님도 이제는 부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부유한 생활만 해오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씀씀이가 줄지 않았겠죠. 그래서 에이미를 위해서 신탁으로 이렇게 묶어놨던 돈을 빌려달라고 해요. 그래서 에이미도 이제 자기 돈을 부모님한테도 빌려주고, 그 다음에 이 미주리에 온 이 집도 사고, 그리고 남편과 남편의 이제 쌍둥이 동생이 같이 운영할 바도 차려주고, 그러니까 에이미 돈으로 모든 게 다 되고 있는데, 이 남편은 정말 정말 여기서 별로예요, 별로. 그러니까 일기장에 묘사되어 있는 걸로는 정말 여자 돈으로 다 지금 생활을 이어가고 있으면서 정말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 심지어는 뭐 아이를 갖는 것도 원치 않는 사람. 그리고 또 갑자기 드러나는 건 젊은 애인까지 있는 그런 남편인 거죠. 그래서 이런 사실이 점점 언론에도 드러나게 됩니다. 에이미가 임신했었대. 그럼 임신한 여자가 없어진 거야? 막 이렇게 됐는데, 또 닉 던의 또 여자친구가 또 드러나는 바람에, 야, 그럼 젊은 여자친구도 있는 거야? 그러면 그런 거죠. 지금 집안에는 뭐 핏자국이 있고 있었던 흔적이 있고 임신한 아내는 사라졌고 젊은 애인이 있다. 그럼 이제 뭡니까? 이거 빼박이죠. 빼도 박도 못하는, 이거는 이제 시신만 나오면 완벽해지는 스토리인 거죠. 물론 범인은 남편이겠죠. 이게 1부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2부로 가면 갑자기 이제 남편 중심으로 전개되던 이야기가 에이미의 목소리로 나옵니다. 그리고 에이미가 이제 나오자마자 독자들 니네 속았지? 이런 뉘앙스예요. 야, 니네 내가 써놓은 그 일기장 거기에 들어있는 그 에이미 믿었냐?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일부를 읽을 때는 진짜 닉던 나쁜 놈, 이 여자 불쌍해, 뭐 이렇게 가거든요. 거기 저도 몰입했었거든요. 근데 이 일기장이라는 거는 진짜 솔직하게 다 썼다고 사람들이 믿잖아요. 그리고 대부분 그렇게 쓰잖아요. 그런데 이 에임이라는 여자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미 뭐 오래전부터 뭔가를 준비했던 여자인 거죠. 뭘 준비했냐면 남편에 대한 이제 복수죠. 자기를 미주리까지 데려왔는데 남편으로서 예전에 행복했던 그런 결혼 생활로 돌아가기 위한 노력을 눈꼽만큼도 안 하는, 거기다가 이제 젊은 애인까지 뒀어. 그러니까 그것까지 알았죠.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제 화가 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여자가 보통의 다른 이제 아내분과 다르다고 할 수 있는 점이 여기죠. 여기서부터 남편에 대해서 복수를 할 계획을 짜서 그걸 아주 수년에 걸쳐서 치밀하게 설계를 해서 마침내 자기가 이제 실종된 거죠. 그 날이 이제 결혼 5주년 기념일이었거든요. 그날에 딱 실종이 되게 만든 거죠. 그리고 이제 완벽한 복수를 위해서는 자기가 이제 자살을 해서 미시시피강 어디서 이제 자기 시신이 떠오르게 해서 이제 완전하게, 이 미주리주에는 사형제도가 있대요. 그래서 이제 남편이 사형을 당하게끔 만들어야지. 어떠세요? 보통 사람이 자기 자신을 죽이면서까지 복수를 하려고 할까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그 아까 영화 채널 리뷰하던 사람들 그 제목처럼 소시오패스적인 성향이 아주 다분한 그런 사람인 거죠. 그래서 2부에서
독자들은 전혀 다른 에이미라는 아내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남편과 이 아내 닉과 에이미는 어떻게 될까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네, 저는 이제 3부 얘기는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반전이 계속 거듭됩니다. 이 여자가 일기장에 남긴 그 내용이 다 거짓이었다라는 게 일찌감치 밝혀지고, 이 여자는 자기 나름의 계획이 있고 그걸 실천해 가려고 하는데 변수가 생겨요. 그래서 어떤 또 다른 결말을 맞게 되는지 그건 네, 직접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를 이제 읽고 나서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와, 이런 이야기도 있구나. 이거 진짜 현실 부부 같다. 그리고 막 무슨 여자 에이미에게 막 무슨 소시오패스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지만, 소시오패스 아니라도 좀 저거 내가 진짜 한번 복수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할 때 있지 않나요? 근데 실제로 복수를 하는 사람은 소시오인 거고, 그 생각만 그렇게 하고 못하는 사람은 보통 사람인 거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닉 너는 불행히도 소시오패스와 결혼을 한 거죠. 자기가 몰랐던 것 뿐이죠. 하지만 또 저는 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자기가 계속 예전과 똑같이 에이미를 사랑하고 또 계속 좋은 결혼 생활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남편이었으면 에이미의 그런 성향이 드러날 리가 없잖아요. 계속 행복했을 거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했으니까 에이미가 빡친 거지.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밌네요. 그래서 제가 이거 책 읽고 바로 리뷰를 녹음을 하려고 했는데, 이왕이면 영화를 보고 하자 해서 영화를 봤습니다. 근데 닉 던 역할이 이제 벤 애플렉이에요. 벤 애플렉 그다지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데 여기서 딱이에요. 왜냐면 제가 닉 던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배우가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역할을 하니까 딱인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면은 그 둘만의 어떤 신호 같은 게 있는데, 솔직하게 이야기를 할 때 뭐 그 갈라진 턱 위에 턱이 갈라진 사람이 거짓말을 많이 한다는 뭐 그런 게 있나 봐요. 그러니까 턱을 가리고 얘기를 하는 그 둘만의 어떤 암호, 그런 게 있어요. 수신호. 근데 벤 애플렉이 보면 턱 갈라져 있잖아요. 그 배트맨 옷 입고 있을 때도 턱 보면은 그 갈라져 있잖아요. 너무 딱인 거예요. 그리고 그 에이미 역할한 여자 배우는 로자먼드 파이크인데요. 너무 예뻐요. 고전적인 미인인 것 같아요. 저는 이 배우 볼 때마다, 다른 영화 어디에서 봤는지, 꽃배 씨의 행복여행인가? 거기서 봤는데 너무 예뻐서 항상 제가 볼 때마다 감탄하는 그런 여자 배우인데, 또 여기서 에이미가 되게 예쁘거든요. 금발에. 그래서 이 역할도 딱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영화를 보니까, 영화는 그 책의 방대한 내용을 줄일 수밖에 없으니까 책과 다른 점이 꽤 많습니다. 그러나 이 영화의 각본 또한 길리안 플린이 썼대요. 그러니까 원작 소설도 길리안 플린, 각본도 또 자기가 썼대요. 그러니까 뭐 원작자 눈치 볼 일은 없었겠죠. 자기가 알아서 썼겠죠. 그래서 영화도 나름대로 되게 재밌습니다. 데이비 핀처 감독, 이거 유명한 감독이잖아요. 그래서 뭐 디테일한 부분은 책에 다 나와 있고, 또 영화는 또 그 서사의 방식이 책하고는 다르죠. 그렇지만 이제 영화는 영화대로 또 재미가 있었어요. 책을 먼저 읽느냐, 영화를 먼저 보느냐,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항상 책을 먼저 보는 쪽이에요. 그래서 책을 보고 너무 이 이야기가 너무 마음에 든다 해서, 또 그게 영화로 나온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그게 어떻게 영화로 바뀌었을까 궁금하다, 이런 궁금증 때문에 또 보러 가게 되고 그렇거든요. 근데 이 이야기 또 책을 먼저 보는 게 더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영화에는 나와 있지 않은 그런 아주 세세한 이야기들이
책에 있으니까 그게 더 이제 더 빈틈없이 꼼꼼하게 채워주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닉과 에이미의 이 결혼 생활은 어떻게 될까요? 이 책은 제가 볼 때 저 같은 아주머니, 아줌마가 읽으면 공감이 많이 되지 않을까. 아니, 뭐 결혼한 이후로 지금까지 너무 알콩달콩하게 재밌게 잘 살고 계신 분은 전혀 와닿지 않으실 것 같고, 뭔가 좀, 어떡하지? 저 사람을 좀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을 해보신 분은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물론 무슨 뭐, 잔인한 부분 빼고, 어느 정도는 공감한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이 책처럼 피가 튀는 이야기로 가면 안 되고요. 그래서 뭐 책이든 영화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길리언 플린 장편 소설 나를 찾아줘를 리뷰해 보았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